지적 생명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탐색 방식은 과연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른바 스타 이터, 별을 먹는 자에 주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별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패러독스. 여러분도 페르미의 패러독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요약하면 모두 다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00년 동안 우주 공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또 수신하려고 시도해 왔는데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지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지구는 이미 45억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유전학적으로 지구와 전혀 다른 생명 형태나 기계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 등 뭔가 자취가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1936년에 백악기 퇴적층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유명한 런던 해머처럼 몇몇 현상이 외계인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가짜이거나 훨씬 평범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런던 해머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단순히 균열 사이에 떨어져 석회암 퇴적물 안에 봉인된 것임이 알려졌습니다. 페르미의 패러독스에는 다양한 고찰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계적인 설명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의 탄생은 매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드문 일은 생명이 수십억 년 동안 지표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극히 단순한 원핵 생물에서 지적 생명체로 복잡하게 진화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지적 생명체가 탄생했다 해도 본격적인 문명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한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7만 5천 년 전 토바 초화산 분화로 인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이때 개체수가 2천만에서 1만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 나아가 문명이 존속하는 기간조차도 천문학적인 기준에서 보면 극히 짧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 태양과 같은 연령의 별을 도는 행성에 생명이 탄생해 지구와 같은 속도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지구에는 다세포 생물조차 없었던 시기에 그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의 문명이 존재했을 것이지만 지금 그 문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 어딘가에는 지구 밖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 문명이 은하계 내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공룡시대나 그 이전, 훨씬 옛날의 일로 보이며 당시의 지구는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곳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현재 우리 은하에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은하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선에는 응답이 없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듯이 페르미의 패러독스에 관한 이 통계적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왜 우리가 보낸 신호에 전혀 응답이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보낸 신호가 우주는 물론이고 은하계 전체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만 도달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와 같은 발전 수준의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도시는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에서 보면 볼 수 있지만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서 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도는 암석 행성에 불과하게 보일 뿐입니다. 태양계 외곽까지 온다면 우리의 통신을 포착할 수 있겠죠. 이 통신은 다른 지적 생명체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분명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자연현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문명을 자세히 관찰하려면 적어도 태양계 내부, 대략 화성궤도 정도까지는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중세시대에는 지구에 있는 인간의 도시는 기껏해야 궤도상에서나 볼 수 있었고 매우 정밀하게 촬영되지 않는 한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즉, 전파 공간이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문명은 발전할수록 먼 곳에서도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표면에 직접 착륙한다고 해도 적절한 장소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태양계 외곽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이는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문명은 칼다셰프 척도로 볼 때 타입 2 이상에 해당하는 발전 수준을 지니며 태양 정도 크기의 항성이 방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문명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 외계 종족은 적어도 자신들의 항성계를 식민화할 것이고 인근 항성계까지 식민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외계인 식민지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AI 제어로 자동화된 자원 채굴기지가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이슨구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요? 누가 별을 먹는가?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별 주위에 다이슨구를 만들겠다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과 다른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천체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따라 온도, 대기 조성, 생물학적 프로세스, 물리적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적 생명체의 동료들이 스스로 파멸로 치닫는 문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명이라면 칼다시프 척도의 타입 2 수준까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대신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항성계의 행성에 생명이나 중요한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는 별을 골라 다이슨 구나 다이슨 스웜으로 묶어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초광속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물류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막대한 건축 자재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슨구를 건설할 항성계 안에 몇몇 행성을 해체해서 건축 자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엄청난 사업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달이나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다이슨 스웜이나 다이슨 구에서 얻은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우주 공간에 전송하고 이를 지적 생명체의 모행성에서 수신하여 슈퍼컴퓨터나 우주 조선소, 궤도 주거시설이나 소행성 채굴장 등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별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사라지는 현상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때 별의 스펙트럼이 변해 붉어지거나 폭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슨구의 새로운 구성 요소가 별을 덮어가기 시작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자연 조건에서 별이 죽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며 마치 별이 먹혀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관측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전송되는 파동 역시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우주를 가시광선 스펙트럼뿐 아니라 모든 방사대역에서 관측해왔습니다. 별의 광도가 갑자기 마이크로파 스펙트럼으로 옮겨가고 게다가 지향성 빔 형태를 띈다면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령 이 현상이 개별 별을 관측하기 어려울 만큼 먼 은하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이례적인 폭발, 특히 연속적인 마이크로파 폭발이 관측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은하 전체의 광도가 미세하게 떨어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별과 멀리 있는 은하의 광도를 관측하고 있지만 우주는 워낙 방대하여 대부분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조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다른 지적 생명체와 접촉하지 못하더라도 머지않아 스타이터 효과를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